2026 MLS 올스타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 올스타전은 사실 다음부터 MLS가 새롭게 개편이 되기 때문에 7월에 열린 올스타전 마지막 경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MLS가 다음 시즌부터는 유럽의 스케줄과 똑같이 가는 일정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개편되는 MLS 스케줄의 올스타전은 어떻게 치를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프리시즌의 올스타전을 치르는 건 아무래도 흥미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LS가 유럽 스케줄에 맞추려는 이유는 지금의 춘추제, 그러니까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지금 방식이 시즌 후반부에 NFL 정점 시즌이랑 야구 월드 시리즈랑 정면으로 겹쳐버려서 정작 미국 안에서도 시청자들 눈길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유럽 5대 리그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 리그가 추춘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적 시장 타이밍이나 유럽파 영입 경쟁에서도 MLS만 따로 놀고 있었던 거죠. 세계 축구 캘린더에 맞춰야 글로벌 스타 영입이나 노출도 면에서 훨씬 유리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때문에 MLS를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유지되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축구가 쉬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손흥민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던 MLS 올스타전에서 30분 출전하고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으면서 원맨쇼를 펼치고 경기의 MVP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를 했는데 먼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즐거웠다. 나는 한 게 별로 없고 동료들이 다 차려준 밥상이었다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MLS에서 처음 치른 올스타전 경험에 대해서는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다면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 3일 동안 함께 지내며 너무 좋았고 정말 훌륭한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MLS 공식 인터뷰에서는 정말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다. 팬들이 만들어준 분위기가 정말 놀라웠다면서 이런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뛰고 MVP까지 받게 돼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뛴 동료들 중에는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이어받은 샬럿 FC의 애슐리 웨스트우드는 그에게 완장을 전달받은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다. 손흥민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말했고, 내슈빌 SC의 하니 무크타르는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다. 괜히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가 아니다. 매주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모두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애플TV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행복하다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올스타전에 나오고 싶다고요. 네. 손흥민이 올스타 프리패스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좋은 활약을 해야만 하고 미국을 떠나지 않아야 가능한 건데 손흥민의 축구 마지막은 진짜 미국이 되려나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갑자기 든 생각은 손흥민이 유럽에서 커리어를 마무리를 했다면 다 오케이를 했을 텐데 손흥민이 미국에서 뛴다는 건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말년에 K리그에서 뛰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기성용이 유럽에서 정리하고 다시 K리그로 돌아왔던 것처럼 메이저리그 돌아보면 박찬호도 해외에서만 야구를 했었지만 그래도 공이 살아있을 때 한화에 몸담으면서 흥행을 도왔죠. 류현진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미국의 구단들이 1년이 아니라 단연 계약을 원해서 이러다가 다 망가지고 국내 복귀할 것 같아서 많은 돈과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포기하고 약속대로 몸 상태 쌩쌩할 때 돌아왔고, 한화가 하위권을 벗어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류현진은 현재 40살 나이에도 3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손흥민은 비록 팬들에게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뛰는 마음이면 37살 정도의 한국을 위해서 시인으로 도전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동국이 이미 증명을 했었죠. 이동국은 부동의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만 41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38살 때에 대표팀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홍명보 같은 감독만 만나지 않으면 손흥민은 2030년 월드컵 출전도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손흥민의 진심 어린 인터뷰로 볼 때 손흥민이 유럽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딱 내년까지 다 우승하고 한국에서 행복 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최근에 반지 때문에 결혼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손흥민 결혼도 해야죠. 케인의 권유에도 안 쳤던 골프도 치기 시작했다면 미국에서 안정감 있게 결혼을 하는 때가 온 것도 같습니다. 혹시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에 가져갈지. 네, 그럼 와야지. 네. 사랑꾼 기성용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K리그에서 은퇴할 것 같잖아요. 손흥민이 유럽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했다면 뭐 그냥 유럽에서 은퇴하길 바랄 것 같은데, 미국이라면 그 생각 왜 들었냐면 고 유상철이 이강인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강인에게도 K리그에서도 뛰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넸거든요. 슈퍼스타가 K리그에 오게 되면 오히려 K리그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90년대의 안정환, 고종수, 이동국 그 트로이카 시대를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오히려 흥행에 더 기폭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손흥민 걱정하는 뭐 쓸데없는 짓은 안 해야겠고 바람을 전해봤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올스타전에서 오랜만에 왼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방송 카메라에 그 왼쪽에 있는 손흥민 비춰지니까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윙어로서의 플레이를 훨씬 더 오랫동안 봐서인지 그 플레이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윙어로서 완벽한 동점골을 넣었죠. 본래 전담 마크 선수가 있었는데 역습하려고 질주하다가 손흥민을 마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팀은 왼쪽이 텅 비어버렸고 이 올스타전은 마치 손흥민 전술과도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알아서 손흥민에게 공을 계속 내줍니다. 그런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골은 더 기억에 남는 골인데, 손흥민의 골 중에 이렇게 동료가 손흥민만 집중하면서 미끼가 아닌 손흥민 바라기로 패스를 선택하고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그 루트의 골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박스 바깥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볼을 살려내고 패스를 하려고 할 때 손흥민이 순식간에 빈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더니 동료 선수가 손흥민에게 정확히 연결하면서 다이렉트 슈팅으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토트넘에서나 LAFC에서는 손흥민에게 찬스가 생기니까 자연스러운 패스였는데, 이번엔 그냥 동료가 손흥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보통 손흥민이 이런 플레이 안 하잖아요. 손흥민 해줘 축구, 그게 어때서요? 네, 샬럿 감독 안목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하지만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기용했다는 것 자체가 합격입니다. 타이밍 절묘하게 스코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 창출을 가장 많이 한 각 포지션별 선수를 뽑았는데 손흥민이 압도적인 1위로 왼쪽 윙어로 뽑혔습니다. 정확히는 손흥민이 지난 10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만 482번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면서 왼쪽 공격수 포지션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건데, 아자르, 마네, 스털링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제쳤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골잡이가 아니라 동료를 살리는 능력까지 유럽 최상위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올 시즌 악몽 같은 그 2월부터 5월까지의 손흥민 축구가 이제 마무리되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다시 우리가 알던 손흥민, 그리고 우리가 알던 LAFC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손흥민이 LAFC로 복귀할 때는 다시 스트라이커겠죠. 손흥민이 뿌려주는 공격이 아니라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뿌려주는 축구가 다시 되면서 경기도 재미있어졌습니다. 기세를 이어서 이제 밴쿠버 잡으러 가야죠. 손흥민의 골 감각이 제대로 올라오고 LAFC 전술도 수정이 된 만큼 4경기 연속골, 그 이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